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열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이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는 데 도움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타 방송 외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새벽 발표된 연준의 2월 FOMC 의사록에서 예상치를 벗어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또 오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재작년 8월 이후로 1년 반 만에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다만 차후에 3.75% 인상 여지를 두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어제 파란불에서 하루 만에 빨간불로 전환시켰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에서 실적 호조가 나오면서 오늘 AI 반도체 관련주 훈풍이 이어졌고요. 또 어제 강세를 보였던 로봇 관련주 오늘도 역시나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그럼 지수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2,430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오전 10시 부근께 더 힘을 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0.89% 상승한 2,439.09포인트로 오늘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손바꿈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수를 보이던 개인이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3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던져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들어왔는데 특히 기관 쪽에서 변동성이 다소 큰 이 금융투자 쪽에서 2,4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냈고요. 오늘 외국인은 소량의 매수로 들어왔고 운수장비와 전기전자 업종에서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나 빨간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개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락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10시 30분부터 다시 힘을 내면서 전장 대비해서 0.61% 오른 783.28포인트로 780선 넘어서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은 코스피와 정반대입니다. 개인은 3거래일째 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3거래일째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3거래일 만에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단은 동결을 보였지만 말씀해드렸다시피 차후 인상 여지를 두면서 환율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1,29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전장 대비 7원 80선 하락한 1,297원 10원으로 거래 마무리. 그리고 제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또 오늘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알차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I랑 로봇 끝나지 않았다라고 거듭 강조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추천주 중에도 이제 로봇주로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있었고요. 네. 지금 유로메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가주는 모습이었고 로봇주들 제가 끝나지 않았다 거듭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신규 상장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밀리다가 1월 달부터 1월 달에 이제 11,600원 최저가를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1월 달에 올라오다가 25,000원까지 올랐다. 그럼 단기적으로 15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던 것인데 그리고 나서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죠.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영역에서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해주다가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되고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영역을 만들어 주었다. 상한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면서 오늘 신고가를 다시 갱신했고 로봇주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네. 말씀드렸던 로봇주 산업용 IoT 기반의 이제 협동 로봇 원격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로 엮였을 때 테마가 형성되는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저항 받을 영역이 없고 이 종목은 지금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신규 상장 이후에 처음에 그 27,000원 구간에 물렸었던 사람들도 오늘 다 구조대가 왔다.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고 내일 장에도 아마 강세를 보일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방 오시면은 이런 전략들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신규 상단주 매매할 때는 항상 손절가 잡고 매매해야 되는데 좀 조심하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 유로메카 들어봤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백성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러분들이 아마 상한가, 하한가 네. 창을 눌러보시면은 대부분 다 AI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도 AI 관련된 친구를 한 명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려 하는데 제가 가져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사실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죠. 작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이 종목을 가져왔냐면은 상승분 자체는 오늘 그렇게 엄청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한 19% 정도 종가 기준 맺었었고 그다음에 상승했었을 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2차 VI까지 갔다 왔는 친구이긴 한데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 좀 코멘트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좀 되게 재밌었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실 전날 시장을 봤었을 때 전날 지수를 보게 되면은 시장이 빠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요? 전날에 그쵸. 전날 수요일 날 종가 기준이 종저가를 마감했었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되게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보합 상태로 마감했었고 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이제 금리 인상도 있으니까 금리 인상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으니까 시장에서도 되게 불확실성이 강했었는데 오늘 의외로 콜옵션이 좀 세게 터졌습니다. 네. 콜옵션이라는 거는 이제 옵션 시장에서 이제 콜옵션이 오늘 상승할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결국엔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승 자체가 셌었는데 오늘 9시 반부터 선물 시장에서 움직임 자체가 금리 동결한 이후로 시장이 상승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는 것을 전체적인 시장에서 움직임 봤을 때도 9시 반부터 지금 뭐 코난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AI 그룹주들도 본격적인 상승 시작 자체가 9시 반부터였다. 그 말은 결국엔 시장에서 컨디션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금리 동결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더 화답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잡혀지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이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아마 이제 1월 달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AI 관련주들이 시작했었는데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 고점들이 새롭게 나와주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 탐욕의 시대로 간 거죠. 사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백성화 대표님이 말씀했듯이 AI 그룹주들이랑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었긴 했었지만 오늘 사실 좀 상승분 나온 이후로부터는 네. 좀 물량을 좀 많이 넘기려는 모습 좀 잡히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이로써 솔트룩스라는 개념 비교했을 때도 네. 오늘 이제 굉장히 기관들이랑 외국인이 많이 받아줬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보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언제 수급이 변경되는가를 좀 우리가 유심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외국인이랑 기관이 받았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수급 자체가 좀 많이 뒤바뀌었고 이것을 한 번 더 올려가지고
해가지고 더 크게 올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수급이 교체되면서 추가적으로 내릴 것인가, 하락의 시그널인가, 이거에 대한 좀 조심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 비롯해가지고 네. 기존에 있던 AI 관련주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주들이 좀 고점에서 네. 하락할 거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쵸. 거죠. 고점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결국엔 돈을 쓰면서 끌어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되게 올렸던 사람들이 끝까지 올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대부분의 테마 종목에서 마지막을 피날레 장식할 때 네. 보통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경험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투자자가 뒤바뀌면서 새롭게 편입됐던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올렸다 보니까 네. 추가적으로 이게 다시 또 올리는 시그널인지 아니면 내리려고 이제 물량을 넘기려는 시그널인지를 네. 우리가 유심히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의 종목으로는 코난 테크놀로지 들어봤습니다. AI 관련주입니다. 오늘 한은 금통위의 금리 동결에 이 시장의 화답이었다 말해주셨고요. 1월부터 강했던 AI 관련주 좀 계속해서 고점이 나오면서 수급 주체가 교체되면서 이제 물량 던져냄에 대한 대비도 해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역시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똑같은 말씀을 종목만 이제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네. 좀 이제 난처하기는 한데. 근데 오늘 사실 워낙 AI에 관련해서니까. 그런 네. 부분이 있었고 제프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제가 이제 이 2월달에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 AI 말씀 거듭 드렸는데 오늘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차트를 봤을 때 역사적인 시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고 원래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이 나온 다음에 나오는 상승 이 구간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2월 초에부터 제가 이제 슈팅스타 출연을 하면서 2월 중에 AI 다시 한번 갈 겁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막 출발했고 장중에 24% 상승 그리고 이 고점 대비해서도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구간에서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가져온 종목이 셀바스 AI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물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오늘 고가에 물리지만 않았으면 이 종목 아무도 물린 사람 없다. 어제 산 사람도 수익이고 그저께 산 사람도 수익이고 누구나 수익인데 지금 구간에 매수하는 거는 올바른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AI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고요. 음성 합성 국내 점유율 1위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또 대장주로 인식이 되고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5일선이나 11선 정도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술적 분석 전략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전략들까지 참고하시면서 같이 매매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월 달에 이제 올랐던 거 1차 파동이었고 2월 달에 한번 더 오를 거다. 그런데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조심해야 된다. 반드시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백승화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AI 관련주 셀바스 AI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좀 조정을 대비를 해야 된다. 너무 많이 올라다 말해주셨고요. 그동안 AI 관련주들이 윤 대통령의 데이터 규제 혁신 언급 기대감과 또 전 국민 AI 일상화 정책 등의 호재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이제는 좀 조심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특징주를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너무 AI 관련주만 올라갔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에서 좀 이제 다른 이제 친구를 좀 데리고 와서 네.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말씀드려야겠다 했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공통점을 좀 찾았어요. 네. AI 그룹주들이 지금 10월 달부터 해서 12월부터 해가지고 1월, 2월 정말 강세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남들 모르게 강세였던 종목이 있을까? 네. 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뭘까요? 뭐냐면은 천국의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속 끝없이 계속 올라가서 그런 거 그쵸. 아닌가요? 옛날 드라마가 아니라 천국의 네. 계단이라고 이제 대성홀딩스라는 네. 이런 기업을 제가 가져왔는데 일단 먼저 차트부터 좀 보시는 게 좀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대를 오늘 뒤집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추가적으로 계속 뒤집고 있다. 언제부터? 4년 전부터. 오. 4년 동안에 지금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선 보시면은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보게 되면 이 기업을 설명해 드리면은 뭐 하는 기업이냐? 결국에는 이제 가스 이제 공사 쪽에서 서울도시가스나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 가스 공급해 주는 그런 이제 회사
차인데 이 친구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증권사에도 굉장히 의문이 좀 가득한 종목 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드라마 중에 그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네. 종목이 좀 살짝 아른아른 거리는 것처럼 네. 월봉이 지금 정말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연봉 보시게 되면은 지금 4년 동안 해서 16배가 상승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져왔던 이유는 사실 기업상에서의 펀더멘탈과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늘어났는가? 영업이익은 늘어나지 않고 네. 매출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상승했다 보니까 네. 매출은 상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이 더 뽑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냥 매출에 대한 단가비가 올라갈 뿐이지 매출만 지금 올라가는 뿐이지 사실상 지표상에서는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에 대한 대상 자체가 받았었는데 지금 이 대성홀딩스라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까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승했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그 공매도 포지션들이 전부 다 커버링이 들어가면서 스퀴즈가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났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 연기금이라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런 연기금 포지션 자체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연기금들이. 그럼 이 연기금들이 지금 왜 사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사고 있냐면은 사실 연기금은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대성홀딩스라는 종목 자체가 이제 시가총액 2조를 달성했기 때문에 기존에서도 이제 FTSE 펀드에도 편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연기금 내에서도 자산 분배 전략에서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높지만 사야 되는 전략 자체를 구사하기 때문에 지금 그 3박자가 맞으면서 공매도에 대한 스퀴즈, 그다음에 연기금이 이제 지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패시브적인 거, 그다음에 FTSE 펀드 자금에 대한 유입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승 자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장에서 이 종목 자체가 더 올라갈까에 대한 이제 나도 관심을 가져볼까? 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좀 보게 된다면 대성홀딩스 산하에 있는 대성에너지라는 종목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가스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관련주들이 오히려 대성홀딩스가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또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또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변동 사항이 아마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참고해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대성홀딩스를 들어봤습니다. 4년 동안 좀 사람들 모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가스 공급 업체로 16배 주가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상승의 주된 요인을 보면 이 공매도 스퀴즈 부분과 연기금, 또 FTSE 지수에 대한 자금 유입 이렇게 말해주셨고요. 전략보다는 체크 부분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제프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 얻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제프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네. 지금 시장을 봤었을 때 되게 의문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의문심이냐면 사실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이제부터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건데 네.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 딱 1분기 때 22년도 작년 1분기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네. 원자재 섹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YY로 비교했을 때 역기조 효과 발생해가지고 사실 이번 분기 내에서는 안 올랐단 말이죠. 네. 오히려 지금 뭐 선물 가격에서도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대부분 다 박스권을 빠지고 기고 있어요. 있죠. 네. 빠지고 있거나.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관련돼 가지고 월물 교체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어제장을 기준으로 어제랑 오늘을 기준으로 이제 원유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월물 교체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2분기를 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2분기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월물 교체에 대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이제 원자재 관련된 관련주들도 상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사료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올렸잖아요. 네, 맞아요. 빨리 말할 걸. 네. 저번 주 그 목요일에 말할 걸이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원자재 섹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후에 방송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추세 월물 교체 시장 변화에 따른 원자재 관련주 섹터에 집중해보자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에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3일에 매수했던 AI 관련주 알체라인데요. 어제도 대표님께서 나와주셨는데 지금은 시장의 거시적 측면에 밀렸다 말씀하시고 오늘 바로 21% 넘게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어저께 이제 말씀드리면서 떨어졌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네. 것보다는 수익 나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죠. 또 어제도 방송 나와서 이제 말씀드린 게 떨어진 것에 대해 겁먹을 영역이 아니다. 제가 최초 제시한 목표가는 이제 10% 정도 제시를 했었는데 10%는 도달을 하고 빠진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거 지금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거 떨어질 영역보다는 올라갈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AI 2월 달 내에 무조건 간다. 제가 2월 달 내에 무조건 간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23% 오를 줄은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예언가는 아니지만 분석을 하고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다. 그리고 손절을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5%, 10% 정도 손절을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수익이 날 때 20%, 50%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또 투자를 해봐야 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체라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한번 눌리면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8,000원대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체라 AI 관련주 어제 올라갈 자리가 수두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눌리면 재공략 유효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18,000원까지도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4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인데요. 어제 공시가 실적이 좋게 나왔다 말해 주셨고요.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7% 상승, 또 마감도 4% 상승하며 마감했고 역시나 모트렉스도 목표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네, 올라갈 거를 저것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저께 지수가 밀릴 때도 올랐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실적이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1년 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구간에서 가장 많이 시장에 언급이 되는 게 AI죠. 그리고 2차 전지가 많이 언급을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AI가 자동차에 엮였을 때 결국 자율주행인 것이고 자율주행 중에서 모트렉스가 실적이 탄탄한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이고 제가 예전에 이제 정말 이 종목을 여러 번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제 애플 카플레이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업들과 엮여 있어요. 그런 인증을 받았고 나중에 주가가 오를 때 저는 25,0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가 올라오니까 장중에 7%까지도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종목 목표가는 이제 10%는 이미 도달을 했고요.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 많이 있으니까 한번 꼭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셔서 말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 실적이 좋은데 1년간 좀 주가가 오르지 못한 종목으로 말해주셨고요. 25,000원까지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가능하기에 꼭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해주셨네요. 다음 AS 종목은 어제 추천해주신 종목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이 창투사 중에 바닥권에서 올라올 종목으로 말해주셨고요. 오늘도 장중에 6% 상승했고 4.1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되게 수익이 좋습니다. 네. 사실 지수가 올라오는 시장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편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이제 지수가 밀릴 때 9% 가까이 양봉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꼬리가 달리고 수익을 어느 정도 반납을 했지만 지금 자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영역에 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보면요. 차트 관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거의 없어요. 이 떨어지는 구간보다는 올라오고 나서 이 확인이 되는 구간에서 이 동그라미 친 올라오는 걸 확인하는 구간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1%, 2% 정도는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보지 마시고 큰 흐름을 봤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 종목 역시 창투사로 엮여 있고 창투사 관련주 중에서도 이것도 역시 AI에 투자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AI 관련주로 지금 완전히 시장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하지만 AI 관련주 투자했다는 그런 소식이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10%, 20%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수익이 올라왔지만 더 갈 자리 있으니까 관심 있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SC 인베스트먼트 어제 추천해 주시고 오늘 수익 난 종목입니다. AI 관련주 투자 소식이 엮이면서 강세가 나왔는데요. 상방 지금도 더 열려있다 말해주시면서 더 길게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3일에 매수했던 물류 관련주 KLNet입니다. 매수가 2,840원이고요.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매수가와 비슷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깔아두는 종목으로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목표 수익률 10%는 금방 달성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2월 달 장에 조금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왔죠. 올라가지 못하고 지수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정도의 흐름만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상승 VI가 한번 걸렸었거든요. 정말 이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슈 속에서 상승 VI 걸리고 호가를 긁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 분봉의 흐름을 보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빠지죠. 네. 빠지는 것을 봤을 때 이 종목을 관리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제 매도를 하거나 이럴 좀 겁먹을 영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 부근에 있지만 지금 더 올라갈 자리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시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농사 매매 1년에 한번 이제 수확을 거둔다 이런 관점으로 충분히 이제 중장기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 가지고 가시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충분히 받쳐주는 기업이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전략들도 노란톡방에 오시면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서 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 KLNet이었습니다. 장기 관점으로 보고 실적이 받쳐주고 기술력 있는 종목이기에 제시해드렸던 목표 수익률 10%까지 부유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AS 도와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수익률 85% 안겨줬던 네. 12월에 매수했던 SMG 엔터입니다. 네. 이게 제가 좀 듣다 보니까 지금도 막 마트에서 이런 티니핑 관련한 물건들이 그쵸.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보이시죠, 드디어. 네. 실물에서도 안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튼간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오늘 되게 기분 좋게 올렸습니다. 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내일까지도 이 상승 흐름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오늘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에는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 자체를 보통 대부분 투자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지와 저항 자체가 보통 시가총액에서도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뭐 시가총액이 3엔터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이상이었다가 사실 전날 기준으로 3천원이 깨졌습니다. 깨져가지고 3천원 깨지니까 야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라고 해서 오늘 올린 걸 수도 있어요. 특징적으로 오늘 뭐 뉴스가 발생해서 올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엔 시장에서 패시브적인 자금 네. 유입 자체가 있을 수 있다. 시간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10시 반 정도인데 딱 금통이 끝나고 나서부터 상승했던 흐름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일까지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차트를 봤었을 때도 도지 모양, 일 사실 되게 좋아하죠.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도지 모양 좋아하는 이유가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것은 이제 밑에서부터 누군가가 올린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도지 모양의 네. 그런 해석을 볼 수 있겠는데 내일까지 만약에 올려가지고 36,000원 정도 수준을 넘게 되는 순간에는 도지 모양이 잡히면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이전치에 1월 6일자 기준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에 올렸던 50% 정도의 양봉을 이 큰 높은 거래량을 받아주면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시그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정도 내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다음 주에 어떤 또 이제 중국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까, 다음 주에 좀 더 OTT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체크해 보면서 우리가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노란 톡방에다가 공유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주 엔터 오늘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이 금통위 이후에 올라가면서 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내일 아래꼬리 달면서 이 36,000원 선 넘기고
넘긴다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지선으로 볼 수 있다 말해주시면서 다음 주 OTT나 중국 관련 모멘텀 보면서 전략 해보자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월 4일에 매수했던 리오프닝 관련주 티웨이 항공입니다. 네. 오랜만에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맞습니다. 7% 상승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 제가 그 항공주들을 통틀어서 말씀드렸을 때 딱 네. 두 가지만 보면 된다라고 늘상 강조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환율이고요. 두 번째는 유가를 보면 된다. 맞아요. 만약에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빠졌다, 그럼 항공주가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부분인데 오늘 티웨이항공이 7%가량 상승했습니다. 상승의 주역 자체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패시브적인 자금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 자체도 오늘 금통 이후로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었고요. 그렇죠? 빠지고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전일자 기준으로 유가 자체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전일자 기준 한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네. 시장에 대한 지지선 자체를 지금 현재 떨어뜨리려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73달러 정도를 떨어뜨리게 된다면 다시 또 한 번 더 이전치의 저점 라인이었던 70을 한 번 더 깰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 움직임 자체 보여지는 거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원유 자체가 꺾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꺾이지 않을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늘 시장도 상승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이 지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반대로 원유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원유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저점을 깨져서 70불을 깬다라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70불을 다시 또 지지해 준다라면은 네. 강력한 지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4번 정도 받아줬으니까 시장에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티웨이항공 말씀드리면서 이 티웨이항공과 더불어 가지고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시세가 좀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전치의 고점을 돌파하고 뭐 세력들이 아니면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목표가를 올릴 수 있는 게 최대한 빠르게 올려가지고 올린 다음부터 이제 유가나 이제 특히나 환율적인 부분에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 환율과 유가 가격 변동과 함께 항공주 시세가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자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미래생명자원 곡물 사료주입니다. 네. 오늘은 좀 이런 조정을 받았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네. 그렇죠. 저번 주 나와가지고 말할 걸.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생명 말고 고려산업으로 할 걸이라는 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 지금 구간대에서 특징적으로 제가 이제 월물 교체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선물 자체가. 네. 그러면은 이제 4월물로 보통 이제 상품 선물 자체가 시작이 됩니다. 4월이라면은 2분기잖아요. 네. 2분기에 대한 곡물 관련된 거, 2분기에 대한 원유 관련된 거, 2분기에 대한 천연가스 관련된 거, 이것에 대한 이제 선물 시장의 움직임들이 보여질 텐데 그러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것을 반영치를 빨리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래생명자원뿐만 아니라 고려산업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도 전날 기준으로 상한가를 올렸다가 살짝 내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2분기를 준비하는 자세에서는 시장에서 원유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상승의 요인은 역기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 1분기 때 상당 부분 많이 인플레이션적인 요소로 인해 가지고 정말 급등했었습니다. 그렇죠? 4월 때까지 고점 시세가 나올 정도로 정말 급등 장세로 올려줬었는데 그 관련된 종목들이 딱 지금 1년 돌아서면서부터 이번 분기에 아마 조금 더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딱 두 가지예요. CPI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CPI가 다시 또 점진적으로 박스권 기면서 내릴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양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상방만 외치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시장이 빠졌을 때 대비해서 이런 해지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가져간다라면은 오히려 좀 건강한 포트폴리오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곡물 관련돼서는 포트폴리오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부터 좀 편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정도를 보면서 해지용으로 포트에 담으면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YBM넷입니다. 이 네. 교육부 AI 관련 주이고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YBM넷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자 네. 뉴스로 봤었을 때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이 오늘 뉴스를 좀 부각받으면서 네. 시장에서 이제 보게 된다라면 이제 정부와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AI랑 민간적인 부분을 확대하면서
아이스크림 에듀가 대장주로 받으면서 지금 현재 상한가래 그 VI를 갔다가 그렇죠? 네. 갔다가 고점을 찍고 종가도 7% 정도 상승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그 관련주로서 YBM에서 보게 된다면은 2% 아쉽죠. 네. 애교입니다, 애교. 그러니까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시장 자체에서도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AI가 이제 확장의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도 봤을 때도 이제 AI 그룹주들이 지금 만약에 코난 테크놀로지나 솔트록스나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 잡히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상승했을 때는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 다 같이 올라가는 것에 힘입어가지고 YBM 같은 경우에는 고점 한 번 더 돌파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Y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지금 코로나 이후로부터 아마 여러분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학생 수가 감소되더라도 기존의 온라인 사업 자체는 되게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것이 한국에 대한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자녀에게는 많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제공해 주려고 해서 온라인 강의나 아니면 따로 직장인분들도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거나 그랬을 네. 때 취직 자격증이나 이런 거 따기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많이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제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따로 온라인 강의상에서는 따로 섹터적인 부분에서 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나 영업적인 부분상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요소도 가능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BM 넷 이 아이스크림 에듀 대장주로 교육부 AI 관련주 강세 나올 수 있기에 고점 돌파 조금 더 기대해 보면서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오일솔루션 매수가 19,500원이고요. 네. 이 오일솔루션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오이솔루션 제가 광트랜시버에서 네. 국내에서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업체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6G 관련돼서 이슈가 네. 좀 많이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6G 관련돼 가지고 사실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좀 더 과거적인 부분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는 항상 통신 강국이라는 별명이 있죠. 네. 통신을 강국이라고 항상 하면서 기존에 이제 2019년도 때 5G를 상용화했을 때도 미국보다 6시간 빨리 급하게 새벽에 네. 모여가지고 SKT랑 협업해가지고 축하포 쐈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통신 강국에 대한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국이라는 큰 시장 자체가 나옴에 따라 가지고 사실 많이 좀 밀려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뭐 5G 기존에 있던 업체들도 많이 밀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6G 상용화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빠르게 늘리자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말을 했었고요. 삼성전자에서도 사실상 지금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은 글로벌적인 행보에서 봤을 때 5G나 이제 6G 관련돼서 이런 통신 장비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서 직접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시장에서 결국엔 통신 장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인지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 매매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오이솔루션 종목 자체가 상한가 한번 근처까지 터치했었을 때 이 12월 8일자 기준에서의 시가 라인 17,300원 정도를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많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계속적인 우상향이나 아니면 매집의 효과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요소도 저는 매우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시장 내에서 우리가 5G 자체를 편입했었을 때 좀 더 살 게 없었을 때 5G 자체를 편입한다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것이 판단입니다. 네, 5G 관련주 오일솔루션 이 광트랜시버 1위 업체입니다. 17,300원 깨지지 않는 움직임 나오면서 이런 우상향 매집 효과가 보이고 있는데요. 좀 시장에 관심이 덜할 요즘 같은 때 5G도 편입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제프 전문가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네.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주제에 대한 이제 한 줄 코멘트를 보면은 네. 이제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도 중요하다. 어. 그것처럼 결국에는 네. 이제 작년 이맘때에 어떤 섹터가 올라갔을까에 대한 좀 주목도가 필요한 것이고 네. 지금 사실 봤을 때 시장 봤을 때도 AI 그룹주 네. 관련된 거 제외하고는 살 게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AI 그룹주를 내가 신고가를 갔을 때 사겠다니 부담스럽기도 너무 하고.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시장 자체에서 주목도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과거에서 특히나 선물 시장, 그다음에 상품 선물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특정한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그 특정한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보자라는 형식으로 제가 좀 준비했던 게 있으니까요.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 가지고 추후에 시장 관련돼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보는 시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이맘때 상승했던 그런 테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보는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어떤 걸까요? 사실 이제 타이틀이 도전 상한가잖아요. 네. 근데 상한가를 바로 갈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어렵죠. 상한가만큼 네. 꾸준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 네. 이 종목도 그런 종목이다. MS 오토텍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MS 오토텍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제가 계속 엮어서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가 이제 자동차 쪽이잖아요. 네. 자동차 쪽이고 결국 자동차를 생산하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살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이제 2차 전지, 전기 자동차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현대차랑 기아차에 차체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 차 판을 납품을 하고 금형에 대한 부분 그런 것으로 이제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다. 시가총액이 지금 2,100억 정도 되어 있고요. 이 기업 분석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재무제표상에서 이 매출액 자체가 조 단위로 나오고 있는 회사다. 조 네. 단위로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그냥 당연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흑자를 600억, 뭐 300억, 500억, 900억 꾸준히 쌓아가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를 보면 바닥에 있다. 주가가 21년, 22년 이후에 쭉 떨어졌고 지금은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것이 2차 전지다. 전기차를 결국 사람들이 많이 살 거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주가가 완전히 저평가 구간에서 이 장기 이동평균선, 이 보라색 선만 하나 남겨놓고 보면요. 다 지우고 이거 보라색 선만 하나 놓고 보면 이 보라색 선, 241선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년에 대한 가격 기준, 1년에 대한 가격 기준이 최근에 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점점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두시면 중장기 우상향으로 충분히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시 초가 정도 매수를 전략을 보시고 가격 전략은 일단 10% 정도 목표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 들어봤습니다. MS 오토텍 자동차 부품주로 2차 전지와 전기차 모멘텀 모두 받을 수 있는 현대차, 기아에 차체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영업이 흑자 이어지고 있고요. 주가는 바닥권으로 추세 전환하기 전 시기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전략 주셨고요. 목표 수익률 10%에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500원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가져왔던 거는 사실 네. 이번 주에 제가 계획상이 딱 두 개를 가져오잖아요, 보통 네, 종목을. 그쵸. 이번 주에 제가 바라보는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역기조 효과로 관련된 네, 계속 오늘 얘기해주고 계시는. 그쵸. 네. 그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또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사료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었는데 다음날 바로 갔어요. 네. 제 건 안 갔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쉬웠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더 대중화되어 있고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은 친구를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적인 역기조 효과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철강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던 이유도 그렇고요. 최근에 과거에 이제 많이 상승했던 현대사료, 구현대사료인 카나리아 바이오, 그다음에 뭐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도 새록새록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왜 올라가는 건지에 대해서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은 대부분적으로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오르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선물 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도 이제 월물 교체가 이루어지면 4월 월물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4월을 바라보고 있는 에너지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시장 자체가 이제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도 3월 선물옵션 만기 자체가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이 네. 2주 남은 시간 동안에 아마 약간 정도의 반응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실제로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분봉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분봉 가져왔던 것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게 된다면은 이전치에 한번 1월 20일 날에 한번 16% 정도에 가까이 상승을 했었다가 바로 내렸어요.
내리다 보니까 이게 뭐야? 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적인 가격대를 중심적으로 19,840원의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상승했었다가 그 다음 날 기준으로 26일자 기준으로 이제 한 일주일 있었죠. 일주일 있는 다음에 바로 19%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상한가 한번 찍어주고 네. 내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금 1월달, 지금 2월달이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쭉 보면은 그 상승했던 19,840원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엔 주가를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구간 내에서는 우리가 손해가 그렇게 크게 안 본다. 손익비라는 것이 항상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것인데 이런 손익비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30% 잡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공모 관련돼서 그렇고 원자재 관련돼 가지고 사실 제가 먼저 좀 본 거다 보니까 오히려 30% 정도의 전략을 설정하신 다음에 우리가 포지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께서 이 엽기주 효과에 집중하면서 지난 방송에서는 사료주에 이어서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4월을 바라보는 에너지 곡물 등 선물 원자재 시장을 3월 옵션 만기를 두고 이 반응 나올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목표 수익률 높게 30% 설정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제프 전문가님이 또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네. 주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 네. 전략 종목에 대해서 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쵸. 이게 뭔지. 네. 그래서 그 종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선물 시장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올 플레이어다 보니 매크로 투자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다 보니 지금 시장 내에서 좀 이전과 다르게 좀 바뀌어지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제가 뭐 2월 옵션 만기 이후로 2차 전지 갈 거라는 걸 못 맞췄지만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거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가장 최선단에 뛰고 있는 그런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선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이 선물 시장에 대해서 먼저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과 또 지금 시장에서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주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내일 시장은 또 어떤 추세로 이어질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나스닥이랑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랑 좀 별개로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거 타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좀 박스권을 기어주다가 아마 AI 관련된 그룹주들이 좀 많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낙폭이 조금 있었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거나 만약에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이제 3월 선물 옵션 만기 시장 이후로부터는 2차 전지가 안 간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딱 그 두 가지만 시장에서 염두해서 시장을 좀 보시면은 좀 더 시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내일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